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차를 마실까 이런 고민들 하시죠? 사실 그 선택의 순간에는요,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아주 놀라운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식 없이 우리 머릿속 선택의 설계도, 바로 선호의 기본 가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여정은 저희는 바로 이 책,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할베리안 교수님의 교과서와 함께 떠나볼 겁니다. 이 책을 나침반 삼아서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분석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하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아니, 왜 굳이 가정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려면 어떤 일관된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예측 불가능한 선택만으로는 어떤 이론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배량 교과서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에 대한 이론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을 만들려면 그 시작점은 반드시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바로 공리, 엑시엄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가정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완비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 원문을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 묶음이라도 비교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가 있다고 쳐요. 이 둘 중에 뭘 고를지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과가 더 좋아요. 바나나가 더 좋아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좋은데요? 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완비성이 뭔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X랑 Y라는 두 개의 상품 묶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딱 이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해요. X를 더 선호하던가, Y를 더 선호하던가, 아니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던가. 네 번째 선택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반사성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어떤 묶음이든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좋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냥 사과 한 개는 사과 한 개랑 비교했을 때 더 나쁠 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좀 웃기기까지 하죠. 근데 이게 수학적인 모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교과서에서도 이건 거의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냥 어떤 상품 묶음은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세 가지 가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을 만들어주는 뼈대, 바로 이행성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선택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죠.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한번 보시죠. 기호가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X를 Y보다 더 좋아하고 Y를 Z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럼 당연히 X를 Z보다 더 좋아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호는 뭐뭐보다 같거나 더 선호한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선호가 쭉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바나나는 체리보다 더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사과를 체리보다 더 좋아해야겠죠? 이게 바로 이행성입니다. 선호가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바나나보다 좋은데 바나나는 체리보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체리가 사과보다 더 좋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과, 바나나, 체리 사이에서 뭘 골라야 할지 영원히 결정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이 정말 핵심인 겁니다. 이행성이라는 게 없으면 소비자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가 없게 돼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완비성, 반사성, 이행성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데 싶으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가정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의 간단한 규칙만 딱 만족되면요. 사람의 그 복잡하고 묘모한 마음속 선호를 무차별 곡선이라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그림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그림이 나왔습니다. 베리안 교과서의 3.1 그림인데요. 이걸 크게 한번 보시죠.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로축은 첫 번째 상품, 세로축은 두 번째 상품의 양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점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어떤 상품 묶음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상품이 더 많아지는 오른쪽 윗부분, 이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 전체가 바로 기준점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좋은 선택지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음영 처리된 영역의 경계선, 바로 이 커브, 이 곡선이 보이시나요? 교과서 원문 그대로 이 경계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소비자에게 전부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 묶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살펴본 이 단 3개의 아주 상식적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이 단순한 곡선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무차별 곡선이 가진 진짜 놀라운 힘은 다음 편에서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